한식에서 솥밥은 갈수록 귀해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틈만 나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외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식당이 어디에 있던지 상관하지 않고 길을 쓰고 찾아다닙니다. 요즘 시대에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때묻지 않고 못 부리지 않은 곳들이지만 제겐 더없이 귀한 식당 두 곳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진정한 만원의 행복. 자, 반짝이 여러분, 센텀 2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지나칩니다. 제가 2개월 전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옛날 맷돌 순두부를 소개했었는데 오늘도 착한 식당을 찾아서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가는 중입니다. 반송동은 관용적으로 아랫반송, 윗반송 구분해서 부르는데 지금은 아랫반송으로 가는 중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주차는 갓길에 하고 제가 멈춰 선 곳은 반송 골목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길다란 골목에 들어선 시장을 등지고 잠시 하늘도 본 다음에 맞은편에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찾아가는 식당은 반송 현지 분들에겐 인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바로 태강쌈밥 생선구이입니다. 저는 3년 전 한번 찾았던 곳인데 우산 밑 그늘에 있던 강아지도 생각이 납니다. 한 가지 제가 놀랬던 것은 가뜩이나 착한 가격인데 3년 전과 가격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생선구이가 아닌 쌈밥은 이렇게 혼밥도 되는 곳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2인부터 되는 생선구이로 주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격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젠 정까지 주신다는 것. 와,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전하네. 여전한 게 아니라 구성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에 속으론 훔친 놀라고 있었습니다. 찬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 다 만드는 노고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찌개도 2가지나 내주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격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겁니다. 된장찌개와 비지찌개만으로도 분명히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습니다. 고추전에 반죽이 이렇게 조금만 돼 있고 이런 전이 좋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이든 반죽은 그냥 최소한의 접착제로 쓰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인 생선구이가 도착합니다. 가자미 2마리와 씨알이 큰 고등어 1마리의 구성입니다. 아, 딱 고등어 크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당 10,000원의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수한 솥밥에 내음을 맡고 생수를 부어서 뚜껑을 덮어둡니다. 고등어는 뼈를 잘 발라낸 뒤 살점을 떼서 먼저 와이프 밥 위로도 올려주고 저도 크게 한 점 가져와 갓 지은 밥에 올려 먹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멸치를 통으로 넣어 끓인 된장찌개는 살짝 강된장스러운 염도라 짭짤해서 밥을 부르는 타입이었습니다. 고등어 사이즈가 실한 편이라 찬들과 함께 맘 놓고 막 먹을 수 있는 것도 만족감을 올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요즘 시대에 만원짜리 한 장으로 이런 밥상을 받아보기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장님들께서 새벽같이 나와 근처 시장에서 발품을 팔고 오랜 기간 믿고 식재료를 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의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호박나물도 식감을 잘 살렸고 콩나물과 멸치가 들어간 비지찌개를 한술 퍼서 밥에 쓱쓱 비빈 다음에 고등어를 올려서 먹으면 역시 우리 한식의 장점인 풍성한 맛이 입안을 가득 메웁니다. 이번엔 짭짤한 된장찌개를 비벼서 마찬가지로 생선구이와 함께 김치를 척하고 걸쳐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쌈밥은 혼밥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나 슬쩍 훔쳐봤더니 쌈밥에도 이 솥밥과 함께 가자미 구이는 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밥은 피크타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구수하게 만들어진 숭늉을 먹는 것도 솥밥만의 매력입니다. 이 구수한 숭늉을 열기를 느껴가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솔직히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우리네 김치 하나만 올려 먹어도 궁합이 찰떡이라 생각합니다. 3년 전 시장 탐방을 했다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에 동네 아주버님들이 점심때 줄을 서고 계시길래 호기심을 안고 어떤 곳인가 싶어서 따라 먹었었는데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아도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에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내주는 우리네 한식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미야우 미야우. 두 번째, 걱정하시던 손님들.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집을 찾아 금정구 구소동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구소동이지만 관용적으로는 두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잠시 뛰어놀던 곳이기도 한데 이곳엔 정말 아는 사람들만 찾는 솥밥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식당입니다. 빛바랜 간판엔 상호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점심땐 만석이 되기 일수라서 예약을 하시던지 좀 일찍 찾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여긴 돌솥밥은 2인 이상 가능하고 기타 메뉴는 사전 예약을 했을 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당 13,000원의 돌솥밥을 주문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는데 이곳의 어무이 사장님의 손맛은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음식이 나온 뒤에 제가 촬영 허락을 맡고 있으니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손님께서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느낌으로 웃으시면서 아이고 여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엔 좋은 식당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보단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밥 봐라. 고슬고슬한 솥밥을 포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솥밥집은 자신이 잘났다고 떠들지 않아서 더욱 알리고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고추튀김이다. 일식튀김처럼 바삭하지 않아도 살짝 푹신한 듯 하면서도 고추의 향이 잘 살아서 한국식 튀김의 매력을 너무도 잘 살렸습니다. 된장도 약간 시골 된장 느낌이다. 저는 이 집의 된장찌개를 극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미료 왕창 때려넣은 고깃집 된장찌개가 우리네 된장찌개를 망친 주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런 된장찌개를 만나게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편입니다. 와, 된장 진짜 맛있는데? 이 얼마 만에 자극적인 감칠맛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촌스러우면서도 요즘 시대에 맞게 염도 조절도 잘한 된장찌개를 만나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찌개만으로 이미 제일식당의 음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른 반가운 콩잎으로 밥을 감싸서 먹어보고 버섯과 가지나물의 맛을 보면 사장님께서는 식재료별 간 맞추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식 고수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낸 가자미구이는 밥도둑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요즘엔 백반집, 솥밥집을 가보면 찌개류엔 온갖 미원 다시다를 쓰기에 솔직히 음식의 맛이 다 거기서 거기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재료의 맛을 잘 살리는 집을 만날 때면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로하셔서 지금은 하루 4시간 점심 장사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갈수록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솥밥과 찬들의 맛을 보니 저는 다음에 꼭 닭도리탕을 미리 예약하고 가서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닭도리탕 가격이 4만원으로 살짝 비싼 느낌인데 저는 희한하게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우선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푸른 바람처럼 가볍게 하지만 알려줌.